자, 이번 시간은 국토교육부상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매년 출제를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편을 학습할 주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자, 지구단위계획이에요. 지구단위계획.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학습할 주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과 변경은 전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고시하면서 앞에서 다 배웠죠. 자, 그럼 먼저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개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서울시예요. 서울시.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서울특별시처럼 한 개의 시 또는 한 개의 군, 시 또는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됩니다. 뭐죠? 도시군 계획이었죠. 네, 도시군 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 그래서 우리 서울은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한 개 단위로 해서 서울시 도시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만약에 이 지역이 강원도 평창군이라면은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해서 평창군 도시군 계획, 즉 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 계획과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 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뭐죠? 녹지지역이에요. 녹지도 동시에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그린벨트 개발 자구를 지정이 되어 있어. 그때 개발 자구역이 이만큼 해지가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번에 그린벨트 해지된 지역은 서울시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이렇게 시 또는 군 관할구역,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의 핵심은 일부 지역 단위예요.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하고, 그 일부 지역 단위의 그린벨트가 해지되면은 그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으로 그린벨트 해지 지역을 개발하겠죠. 그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그날부터 3년 내에, 그러니까 서울시 외곽의 녹지 지역 위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그 동네는 서울시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되면은 그 지정 결정 고시도 3년 내에 서울시에서는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그 일부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그 결정 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지 지역은 개발되는 거예요. 서울시 외곽의 녹지 지역 위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고 3년 안에 그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그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계획하게 될까? 그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안다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안다는 것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지 지역의 개발 계획을 아는 것이고, 그 개발 계획을 알아야 그린벨트 해지 지역에서 토지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죠. 전문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지구단위 계획 내용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 3번이죠. 네, 3번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한 장 넘겨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나와 있을 거야. 자, 1번.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1번 뭐하죠? 그렇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린벨트 해지 지역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 상태거든요. 녹지지역에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개발할 수 없으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지정된 용도지역, 그린벨트는 해지됐지만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을 못 깼기 때문에 그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로 변경해야 개발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지정된 이 지역 안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철 위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서울시가 결정한 지구 단위 계획을 보니까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 녹지지역을 3종 일반주로 변경하는데 가능하거든요. 3종 일반주로 변경되면 여기는 고층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되는 거죠. 상업지로 변경하는데 상업지구로 개발되겠죠.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세분하고 변경할 때는 지구 단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보십시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배치 규모입니다.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은 지구 단위로 정합니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러니까 이 지역의 3종 일반 녹지 지역을 3종 일반지로 변경해서 아파트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텐데 지하철 몇 호선을 연장해서 넣을 건지, 그리고 도로는 몇 차선 도로를 어디까지 만들 것인지, 학교는 초등학교는 몇 개, 중학교 몇 개, 공원은 어디에 만들 것인지, 지하철역을 어디에 건설, 이게 전부 지구 단위 계획에서 기반시설 배치잖아요. 이런 도로, 상하수 시설, 공원, 학교, 지하철 등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지구 단위 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이죠. 네, 5번. 자, 건축물의 용도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나중에 여러분이 건축에서 배워요.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29개인데 그 29개의 용도 가운데서 어떤 용도의 건축을 지구 단위, 이번에 지정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축법상 어떤 용도의 건축을 허용할 것인지, 어떤 용도의 건축을 제한할 것인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리고 건폐율은 몇 프로 주고 용적률은 몇 % 줄 것인지,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인 것을 지구 단위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외워야 될 게 있어. 방금 제가 체크한 거. 2번하고 5번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의무적 포함 사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지정된 지역에서 어떤 기반시설을 배치할 것인지,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과 어떤 용도의 건축을 허용하고 어떤 용도의 건축을 제한할 것인지,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건폐율을 몇 %, 용적률을 몇 %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서 정하도록 하여라라는 뜻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 사항 꼭 암기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무엇을 정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을 봅니다. 어디에 지정할까요? 여러분, 크게 나눠집니다. 자, 도시지역, 서울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과, 그리고 항상 넓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 밖으로 나와서 이제 도시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으로 나누어서 이 도시적 안에, 서울과 같은 도시적 안에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임의적 지정 대상이죠.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개발해야 됩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래서 자, 한 페이지 앞에 보시면은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가지고 5번에 보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 중간에 있죠. 자, 도시적 안에서 지정 대상, 임의적 지정 대상.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임의적 지정 대상. 자, 우리 서울에서 자, 용도지구가 지정된 곳은 그 전부나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는 전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어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개발하고, 정비 사업하고, 대지 조성하고, 택지 조성하고, 관광단지,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그리고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녹지주로 묶여 있다가, 녹지주로 묶여 있으면 개발할 수 없죠. 그 녹지주로 묶여 있다가 그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에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 그리고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와 진행되다가 시가와 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공원, 시가와 주정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되는 지역 등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임의적 지정 대상,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의무적 지정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자료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 자, 동그라미 1번, 2번 봅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될 대상이죠.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도시 및 주관경제법상 지정된 정비구역 미칠 것이고 정동그라미예요.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상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미칠 것이고 택지개발지구 미칠 것이고 택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첫 글자 동그라미입니다. 정비구역 정동그라미, 택지개발지구 택동그라미, 정택이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끝나고 몇 년?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반드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택이는 몇 년이죠? 10년 동그라미에서 이올 때 정택이는 10년 그렇게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개발해야 할 대상입니다. 정택이는 10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 즉 기업과 니은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주 이상이 되면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업, 시가와주정구역과 공도로 묶여있다가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첫 글자 시가와주정구역 시 동그라미. 니은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녹지지역, 녹 동그라미에서 이런 얘기죠. 시가와주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되는 지역 중에서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택에는 10년, 시가와주정구역 시동그라미, 니은번에 녹지지역 녹동그라미, 시녹이는 30만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해야 할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 어떻게 오죠? 정택이는 몇 년이죠? 그렇죠. 정택이는 10년 그렇게 오십시오. 그리고 신호기는 얼마죠? 30만. 무슨 뜻이죠? 자, 집중.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10년이 경과됐거나 시가와주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됐거나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오죠?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오고요. 이렇게 도시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임의지역 지정 대상과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도시적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도시적 밖에서 현재 도시지가 아닌 서울시 저 외곽에서 도시적 밖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거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용도지 계획관리직에 대해 계획관리직으로서 신도시 개발을 위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관리직이 아닌 곳은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돼.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고 이 지정된 개발지능지구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은 이 계획관리직으로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지역과 개발지능지구로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하던 행비 제한, 개발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적 밖에서 지구단위 계획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세 개죠. 이 제목을 못 외우면 안 돼요. 자, 도시적 밖에서는 첫 번째 계획관리지로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거나 계획관리지가 아닌 아무리 용도지역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어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췄거나 그리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행비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지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때 계획관리직의 지구단위 계획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료 집중하면서 보십시오. 계획관리직의 지구단위 계획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 이 점 이렇게 지정되는 구역 면적 50% 이상의 계획관리직이 포함되어야 돼요. 지정되는 구역 면적 50% 이상의 계획관리직이 포함되고 계획관리직에 포함되지 않은 이 나머지 용도직이 뭐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연립주택을 지으려면 그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 이상이 돼야 되죠. 네. 그리고 당해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에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서 신도시 개발이 허용된다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다시 세분되거든, 종류가요. 그 세분된 개발진흥지구가 일정한 용도지에 위치하면은 지구 단위 구역 수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보시면 되죠. 개발진흥지구의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왼쪽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용도지에 위치할 것, 이거 꼭 외우셔야 되거든요. 기억과 같이 봅니다. 자, 첫 번째, 이 개발진흥지구의 지구 단위 구역 수립에서 신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자, 그 개발진흥지구 가운데서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복합개발진흥지구인데 주거 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하고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있어요. 이 세 개는 어디에 위치해 되냐면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경우,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을 때 지구단위 구역 수립에서 신도시 개발이 허용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여야 지구단위 구역 수립에서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유통이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복합인데 이번에는 주거기능이 포함이 안 된 복합개발진흥지구죠. 이 두 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구역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그렇죠. 네.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농림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예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그렇죠. 도시적 외 용도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만 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구역 수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다 했고요.